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돈을 앗아간다. 정년퇴직을 하고도 아침 6시에 눈을 뜨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한평생 회사에 맞춰 살아왔으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뭘 하지? 퇴직 전엔 이제 좀 쉬자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어깨가 무겁다. 손주 용돈, 병원비, 줄어든 통장 잔고, 생각보다 쉴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 택배, 마트 계산원, 경비, 카페 알바, 동네 배달 보조까지 어떤 일이든 괜찮다. 몸이 움직이는 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갉아먹는 덫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일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퇴직 후 일을 시작했다가 더 힘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1. 택배 보조 일을 하다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들게 된 박씨 67세. 박씨는 퇴직 직후 아파트 택배 분류 보조 일을 시작했다. 하루 일당 7만 원. 마냥 쉬고 있기엔 찝찝했고 몸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악화로 당분간 중노동은 금지라고 했다. 진통제며 물리치료비며 한 달 의료비로만 20만 원이 나갔다. 일당은 고작 일주일치 일하고 말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돈 벌려고 한 일이었는데 병원비만 더 들었네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2. 퇴직금으로 창업한 최 씨 64세, 2년 만에 빈손으로. 최 씨는 33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다. 2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고 이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영업 창업을 선택했다. 동네 상권 분석도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도 받았다. 결국 선택한 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초반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 수리비가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알게 됐다. 장사라는 게 시간이 많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퇴직금도 날렸어요. 3. 자식 도와주려다 빚까지 진 김씨 부부 70세. 김씨 부부는 퇴직 후 자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작은 사무실 정리를 맡았다. 고정급여는 없지만 나중에 수익 나면 나누자는 약속을 믿고 시작했다. 처음엔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비, 교통비, 간식 비용 등이 계속 지출되면서 적자가 늘었다. 게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자녀 대신 감당해야 할 카드 빚까지 생겼다. 김씨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노후까지 망가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노후에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진짜 위험은 거기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일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단기적으로 수입은 생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 증가. 60세 이후 질병 발생률은 급격히 높아진다. 특히 무리한 육체 노동을 반복할 경우 만성 통증, 관절염, 고혈압, 허리 디스크 등으로 병원비가 늘어난다. 월 30만 원 이상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불안정한 수입 구조. 고령자 노동은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이다. 시간당 수당은 낮고 고정 월급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입 자체가 들쭉날쭉하거나 교통 비식비기의 비용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실패한 창업의 위험. 중장년층의 창업 성공률은 1년 생존율 기준 50% 이하다. 경험 없는 업종이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운 업종에 발을 들이면 퇴직금 전부를 날릴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와 어떻게의 답이 있어야 한다. 노후에도 일을 한다는 건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문제는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1.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일인가? 예를 들어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마트 일은 생각보다 허리에 무리가 가며
야간 경비 업무는 수면 장애나 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건강 진단부터 받고 그 일의 피로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수입 구조를 냉정히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고 교통비 5,000원, 식비 8,000원이 들어간다면 결국 남는 수익은 고작 23만 원 수준일 수 있다. 게다가 이 수익이 주 5일 꾸준히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3. 돈보다 일의 의미에 집중하기. 노후엔 꼭 돈이 목적이 아닌 삶의 리듬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일이 더 건강하다. 도서관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강사, 시간제 공공 일자리 등은 수입은 적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4. 일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 실제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점이다. 고정비를 줄이고 소소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마무리하며 당신이 망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게 가족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사회적 시선 때문이든 말이다. 하지만 다시 묻고 싶다. 그 일이 정말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일인지 아니면 서서히 갉아먹는 일인지. 이제는 열심히보다 현명하게 살아야 할 시간이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천천히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어서 전문가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친근한 말투로 풀어드릴게요. 퇴직 후 다시 일하는 게 왜 함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후 재정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해요. 1.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일 찾기. 일단 퇴직 후에 일자리를 찾을 때 내 몸 상태부터 솔직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허리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하면 금세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60대 이상 노동자 중 4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을 찾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 사무보조, 전화상담, 도서관 자원봉사, 행정지원 업무 같은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이 노후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68세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택배 분류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이후 가까운 도서관에서 시간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고 병원비도 크게 줄었어요. 2. 수입과 비용 구조 꼼꼼히 계산하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수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단순히 시급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교통비, 식비, 작업복 구입비, 의료비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하죠.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일해서 5만 원 벌더라도 교통비가 1만 5천 원, 식비가 1만 원 들어가면 순수입은 2만 5천 원 뿐이잖아요. 이러면 월 20일 일해도 50만 원 수준이고 이게 건강 악화로 이어지면 결국 돈은커녕 병원비만 더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일자리를 구할 때 순수익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거기다 혹시 예상 못한 추가 비용이 없는지도 미리 체크해보는 게 현명하죠. 3. 창업은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 필수.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분도 많죠. 그런데 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창업자의 1년 이내 폐업률이 50% 이상이고 3년 내에는 70%에 달해요. 특히 경험이 없는 업종에 뛰어들거나 무리한 투자로 시작하면 자칫 퇴직금 전부를 잃을 수 있어요. 창업을 고려한다면 우선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이 필수예요. 요즘은 창업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사업 멘토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 많으니 이런 도움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점포부터 시작하는 전략도 유리해요. 또 실패를 대비해 퇴직금 중 일부는 항상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일보다는 생활비 관리에 집중하자. 많은 전문가들이 돈을 더 벌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한 노후 재정 안정법이라고 조언해요. 노후엔 고정 지출이 줄지 않는 이상 일만 열심히 해봐야 재정적 자유가 멀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료, 휴대폰 요금, 관리비, 인터넷 요금, 차량 유지비 등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걸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또한 무심코 하는 소소한 지출 커피가 외식비, 쇼핑비도 누적되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돈을 썼지?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5. 공적 지원과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노후의 일도 좋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와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책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거나 인터넷으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팁. 1. 시작 전 한 달 예상 수입 지출 내역을 적어보세요. 단순 계산 말고 교통비, 식비, 건강관리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현실적인 순수입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건강검진 꼭 받고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일을 고르세요. 무리한 노동은 결국 더 큰 지출로 돌아옵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고민한다면 꼭 전문가, 상담과 멘토링을 받으세요. 초기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비상금을 꼭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생활비 지출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매달 고정비부터 소소한 소비까지 하나씩 체크하며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해요. 공공복지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말고 주변 주민센터, 복지관, 상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퇴직 후 일을 시작하는 건 재정적 문제도 문제지만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무리해서 일을 계속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과 충분히 상의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노후 일자리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직접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사기 피해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법 고용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일을 시작하는 건 분명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무작정 일하면 돈이 생긴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체력, 수입 지출, 창업 리스크, 생활비 관리, 복지제도 활용 등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따져야 해요. 실제 사례에서 보듯 무리한 노동이나 무계획 창업은 오히려 노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은퇴자 대상 재취업 교육, 재무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니 적극 참여해서 현명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